네, 아무튼 정말 주행의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매 이야기는 2013년 렉서스 LS460입니다. 보통의 경우 렉서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것을 우선 가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차, 그 중에서도 도요타, 렉서스는 혁신적인 그리고 고성능보다는 무난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S460은 부드럽고 정숙함의 최상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비교적 연식이 좋은 연식 변경 모델인 2013년형입니다. 그러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다소 아주 많은 편입니다. 고객님의 선택은 주행거리보다는 연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의 의사는 완강하셨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지만 사고가 없다는 점에서 차를 한번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차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거리는 많고 연식은 좋은 렉서스 LS460의 구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급오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네, 부산 사직동 오토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예전에 자주 갔었죠. 오늘 볼 차는 렉서스 LS460 차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연식은 13년 식인데 주행거리가 한 20만 킬로 가까이 탔습니다. 그래서 많이 탔죠. 많이 탔는데 사실 이런 차는 상태를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주행거리는 많고 또 연식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런 차들 좀 극단적이거든요. 상태가 아주 좋을 가능성도 크고 반면 이제 19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는 결코 적은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실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또 차량 가격은 또 2천만 원이 넘는 차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차는 깨끗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떨지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10시까지 판매자분께 약속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할지 살짝 고민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차편이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파트 앞에서 부산 사상 터미널까지 바로 가는 치킨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김해 시내로 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서 도시철도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연제구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또 마지막 방법은 여기서 또 부산 해운대로 가는 또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타면 부산시 동래구에 한번 동네에 그 정차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사직동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그 경로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해운대로 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번은 있습니다. 부산까지 사상까지 가는 버스는 15분마다 있거든요. 여기 약간 시골이라 오늘의 루트는 해운대에 가는 직행버스를 타서 동네 정차역에 내려가지고 사직동까지 가는 루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오려면 한 15분 남았습니다. 시간 딱 맞게 가겠네요. 버스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저 버스는 아니고 다음 버스. 김해 경유에서 가는구나. 이거 타고 갈 겁니다. 이거.
여기는 아직까지 좀 약간 촌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근데 먼 거리 가는 데가 많아요. 뭐 여기저기 뭐 공항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네, 버스를 탔고 이거 타고 이제 부산 동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를 경유해서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길거리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 안에 계시고 일단은 제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사직동 모터랜드 자주 왔어요. 여기는 날씨가 좀 흐리다.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실례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아, 때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기다리시면 불편하실까봐. 그러면 옥상에 가셔도 되고 네. 1층 오르락내리락 저 예,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게만 데꼬 볶고만 넣어보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진단 보증은 되지만 수입차들은 아직까지 그 보증 뭐 성능 보증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어차피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아, 그쵸. 예, 그래도 우리는 이게 다 가입 해납합니다. 그냥 파는 거지. 이게 또 오무기가 이게 나가면 이게 오무기가 비싸가지고. 그런 건 다 점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가 깨끗하네요. 좋죠.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기업 뭐 회장님이 아. 기사도 탄 거라서 아, 그렇네. 그 리스로 그 저기 뭐고 명의 변경한 거 말고는 특이한 사항 없어요. 앞에 범퍼 수리한 내역 그거 있고. 죄송해요. 이거 좀 움직여 볼게요. 예, 옮겨주시면 오케이. 아, 이건 이쪽으로 하는 거였지. 저도 다 할 줄 모르는데 네. 독자가 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보면 되고. 이쪽이지. 이쪽 앞에. 예, 이게 고속도로 아무튼 험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미션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 타면서 미션이 저도 차 오래 그 정비수도 하고 오래 하니까 아, 네네. 네, 저도 다 이렇게 갖고 올 때 다 보고 가고 기본적인 거는 다 제가 합니다. 아, 요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진짜 그치? 아, 나 그냥 진짜 좀 나라, 마음 좀 비우고 있습니다. 네, 나라 경제가 진짜 이게 비단 뭐 저희 같은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또 그러니까 월급 받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괴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분들도 괴로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무슨 좀비 영화 찍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지? 아, 근데 이게 연식에 비해서 상태가 엄청 좋네. 미미나 이런 상태도 좋고. 제가 이 차를 진짜 저도 이 차를 2대를 탔었고 고객한테 이 차를 제가 한 대여섯 대 정도 제가 봐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구형들은 연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거리를 타가지고 연식이 기로수가 저래 안 되면 그렇네. 상태가 이렇게 바로 리포트 찍어서 고객한테 됩니다. 사진 찍어드리고 이제 올려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뭐 외관만 다시 제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참 좋네요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네네. 그렇네. 그리고 가격이 100만 원 내놨는데 엄청 저렴해요. 이게 연식비에 비해는 주행거리가 많긴 하지만은 가격이 싸지. 예, 가격이 싸니까. 이쪽에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네. 되고. 차월. 보통 이렇게 데코바코 넣으면 부싱 이런 거 괜찮지. 나는데. 장거리 타서 그래. 장거리 타고 이게 엉망이 안 타고 그러고 차가 진짜 깨끗네. 차지고 그랬을 건가. 근데 아까 내가 흠집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함한다고. 그거는 제가 50만 원 해드렸고 네. 사실은 이게 제가 거의 안 남아요. 안 남는 차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갖고 뭐 가격 고소하면서 내가 팔 수도 있었는데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 더 생깁니까? 잠시만. 리프도 파는 거 있네. 일단 시승 중에 있는데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다소 많죠. (19만 6천 킬로입니다) 19만 킬로 탄 차인데 하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숍도 괜찮고요. 뭐 기름 비치는 거 하나도 없고 여기 올편 보면 부싱 요런 데는 약간 좀 이제 19만 킬로 타서 느낌이 있는데 미션 올편도 괜찮고요. 뒤에서 괜찮고. 네, 일단은 차는 다 받고 지금 이런저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하고 뭐 이런저런 영상,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이상해가지고 제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단 여기는 저희 아파트이고요. 아무튼 사직동에서 차를 검수를 하고 리프트를 떠서 확인을 하고 시운전까지 마무리 짓고 출고를 한 상태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시간을 좀 맞춰서 차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일단 제가 지금 집에 올라가서 밥 먹고 고객님한테 차를 전해드릴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2013년 렉서스 LS 460, 그러니까 스탠다드 세단 모델이고요. 차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보니까 19만 킬로라고 하면 굉장히 주행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차를 봤었고 보니까 생각보다 차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칠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어디 교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보험 이력이 뭐 300만 원 정도 있는데 범버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여기 그쵸, 칠이 있죠. 약간 좀 범버가 약간 좀 돌출되어 있고 좀 단차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미리 저희가 알고 왔었고 이 부분하고 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깨끗한 편이에요. 외관 상태는 재치를 유지하고 있고 깨끗한 편인데 여기 보면 요쪽에 약간 그 칠이 좀 죽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락카 칠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절충은 어느 정도는 했고요. 그 외에는 이 차가 13년식 차량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행거리 대비는 차 상태가 좋습니다. 이 차는 창원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신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한 3mm 정도 내외로 이제 금호 마제스티 타이어인데 이제 교환 주기가 어느 정도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는 이제 보니까
네, 브레이크 패드는 많이 나왔어요. 한 50% 정도 나오고. 이 차는 이제 주행거리가 아까 시승을 해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쇼옥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하체, 부싱의 상태, 쇼옥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앞뒤가 좀 똑같네. 금호 마제스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어 패드는 한 3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차는 깨끗한 편이고, 시세보다는 아마 주행거리 때문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주행거리에 따른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 상태가 좋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이 차는 이제 약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서 그 차선 경고 장치, 뭐 오토 라이트, 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바뀌기도 했고, 이런 부분도 드라이브 모드가 또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런 조그 스위치도 생겼고, 반면에 몇 가지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 주행 감각, 특히 쇼옥의 상태는 정말 제가 타본 LS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보시다시피 주행거리는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후기형 버전은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고, 아틀란 내비가 이제 우리 딜러십에서, 정식 딜러십에서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오디오도 잘 나오고요. 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안아 들을 때 이 향락이라는 단어가 뭐 아무튼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이런 데는 19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감은 조금 사용감은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저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장착되어 있고 작동은 하는데 SD 카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SD 카드 넣어주세요. SD 카드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잘 되고, SD 카드를 넣어주세요. 공따 잘 되고, 통풍 시트 잘 되고, 사이드 미러 저기 약간 여기 스트랩에서 살짝 소리는 나네. 사이드 미러 잘 접히고, 잘 되고요. 이런 것도 잘 되고, 움직이는 거 잘 되고, 리모컨도 잘 먹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돈의 욕심이라고 하는 쾌락의 이미 그리고 차는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이렇게 모니터도 잘 되고, 트립도 잘 되고, 오토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오토홀드 이 버튼 누르면 활성화됐다가 꺼지기도 합니다. 오토라이트니 뭐 이런 것들 잘 되고, 핸들 열선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랑 트렁크, 그 다음에 리어 블라인드 잘 되고, 엉따 잘 된다. 그 다음에 잘 되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도 이하 정도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찬바람이 나오고 점점 떨어지죠. 네, 이런 것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볼게요. 하이 모드 점점 오르죠, 온도가. 네, 히터도 정상입니다. 뭐 버튼 잘 되고. 주행거리 대비 차 컨디션은 진짜 좋습니다. 보면 트렁크 이런 것도 잘 되고, 트렁크도 깨끗하게 썼죠. 약간 어떤 회장님께서 타셨다고 합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부산 창원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딱히 어디 침수의 흔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현재 상태도 좋고요. 잘 올라가고, 당연히 고급차답게 버튼도 잘 먹고. 아이고 이게 왜 후기용으로 오면서 이게 커튼이 삭제가 됐지? 약간 이거 마이너 리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신형으로 됐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뒷자리 공간은 그냥 뭐 이 정도면 소나타, 앞뒤 레그룸은 소나타, 진짜 소나타가 크긴 크다. 소나타 정도? 폭은 뭐 소나타보다 큰 정도? 제네시스 실내보다 살짝 큰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비슷하려나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크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열선 오케이, 문제가 없고. 아까 카센터 가가지고 다 확인했는데 누유도 한 방울도 없고 부식 수준도 아주 좋고. 보시다시피 이중 접합률이 당연하겠지만 이중 접합률이고요. 이건 이제 이런 거 전동 스위치가 있고, 초기형 모델보다는 이런저런 좀 자잘한 옵션들이 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다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옵션은 충분히 많이 있는 편이니까. 엔진 소리나 누유, 냉각수 레벨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다 확인했고, 엔진 오일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시긴 하던데, 그래도 색깔도 괜찮죠. 그래도 중고차 사면 기본적으로 교환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교환해야 될 부분이고, 오일이 비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누유는 아예 전혀 없고요.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참 정숙하긴 정숙하다, 그죠? 하여튼 뭐 보여다 렉서스. 글로벌 가스도 전혀 안 나오고 슬러지도 없고 확실히 장거리를 탄 차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뭔가 열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패킹들, 고무부품들 이런 것들도 탄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쇽도 뭐 교환의 흔적은 없는데 쇽이 교환의 흔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9만 킬로, 정말 고속주행만 했는지 컨디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밥 먹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밥 맛있게 잘 먹고 왔고, 이제 고객님 자택인 창원으로 전방에 출발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이 단속 차는 구간입니다. 19만 킬로라는 이 주행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 전방에 구간입니다. 정말 무색할 정도로 단속 구간입니다. 하체 컨디션, 그 다음에 주행 질감이 뛰어납니다. 사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장거리만 타신 것 같아요. 이 차는 ABS 액추에이터 모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어떠냐면 우회전입니다. 정말 야들야들합니다. 저는 이렇게 컨디션이 사고 좋은 다발 구간입니다. 하체 LS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역대급이네요. 보통 이제 LS가 13년식 이후 차량들이 굉장히 왼쪽 도로입니다. 매물이 비싼 편이거든요.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근데 이 차는 이제 2천만 원 초중반 형성되어 있는, 칠 안 들어갔고 사고 안 났고 뭐 이런 그 차의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약 500m 전방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단지 주행거리가 많다. 그 다음에 아까 범버 뒤쪽에도 약간 좀 야매칠 같은 거 돼 있는, 약 500m 그거 외에는 사실상 중고차로서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물론 시트가 이제 19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좀 약간 시트는 좀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상태고, 지금 앞차주분께서 여기 보면 해운대 센터 2019년 7월 달에 19만 7천에 이제 엔진오일 갈 때가 됐군요.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됐고, 그러니까 해운대 센터에서 계속 관리된 차입니다. 그런 게 이 차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해운대 렉서스 센터에서 꾸준하게 관리가 되었다, 뭐 그런 점. 그 다음에 이 에어쇼크가 노후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에어쇼크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이 스트로크가 좀 처음에 시작되는 이제 접점의 이제 느낌이 좀 단단해지는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정말 19만 킬로를 탄 차가 맞나? 심지어는 9만, 앞에 이 숫자 1을 빼고 9만 킬로가 아닌 한 9천 킬로 된 차의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차의 컨디션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사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 차는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고 사고 없고, 단지 주행거리가 많다. 단지 주행거리가 많은 것은 이 차의 이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제 렉서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전방에 아무튼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이렇게 컨디션 좋은 LS를 타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 뭔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전방에 여기는 창원 터널을 앞두고 있는 장유 불모산. 제가 맨날 차 끌고 와가지고 제 차 소개할 때 이렇게 산에 배경 놓고 찍는 곳이 이 근처입니다. 불모산. 이 차는 이제 뭐 직분사 4.6L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저속이든 고속이든 뭐 어느 영역에 관계없이 넉넉한 출력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흡기 고배기량 차의 특징, 약 500m 전방에 저속에서부터 두터운 토크로 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왜 이렇게 차가 힘이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차가 정말 출력이 남아돈다 이런 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를 몰 때 느낌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차가 조금만 밟아도 부드럽게 힘들이지 않고 나가는구나, 이 정도입니다. 와, 진짜 잘 나가네, 진짜 힘 좋네,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니죠.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근데 제 차 베리타스를 타다가 이 차를 모니까 소나타 모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베리타스가 차가 참 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 차도 거의 5m 육박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작은 게 아니고 베리타스가 유난히 차의 전장이 긴 차량이죠.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LS460이 출시된 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어떤 첨단 옵션,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뭐 이런 거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재래식 옵션들, 뭐랄까, 뭐 핸들 열선, 뭐 통풍 시트, 뭐 오토 홀드, 뭐 이 정도가 전동 트렁크, 이 정도가 그냥 장착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빚어 놓았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모드는 에코, 뭐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이제 전자식 에어 댐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드에 따라서 댐핑의 감사력도 조금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댐핑이 스포츠 모드라 할지라도 좀 무른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이 15년식 LS를 제가 한번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터치가 아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아니고 이 조구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사실은 작동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이제 국산차가 압도적인 편의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튜닝 혹은 튠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극도로 부드럽게 튠업을 해놨습니다. 메이커에서 어떻게 하면 운전자에게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게 해서 극대화시킬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구현시켜 놓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어링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고요. 그 다음에 쇼크도, 와, LS460 쇼크이 이렇게 야들야들한지 몰랐네요. 다 오래된 주행거리가 좀 있는 차들만 다 놓아서 정말 야들야들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 정숙하고, 그 다음에 가죽의 질감도 야들야들하고요. 뭐 페달 감각도 야들야들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볼까. 애기 이 가죽 시트도 애기 그 피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이 조향 감각도 진짜 뭐랄까, 3살짜리 애가 잡고도 조향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다소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일 정도로 부드럽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속 안정성은 렉서스가 독일차 브랜드에 미치지 못해요. 혹은 그 미국 차들보다 개인적으로는 고속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렉서스는 이제 그런 주행성을 포기하고 완전히 컴포트 계열로 능력치를 다 몰아놓은 차입니다. 방음, 정숙성, 그 다음에 부드러움, 여기 완전히 방점을 찍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까 라고 만들어 놓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부드러움, 극단적인 정숙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숙성 부분에,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네시스 DH 이후에 나온 제네시스 혹은 G90 이 정도 되는 차들만 해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래서 정숙성을 이제 렉서스만의 무기로 내세우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정숙성이 최고 수준에 있다 하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타이어가 마제스티가 장착되어 있는데, 마제스티도 굉장히 정숙한 타이어고 부드러운 타이어인데, 그 마제스티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도 이 차가 휠 하우스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이런 소음의 차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부 소음이건, 그 다음에 앞유리건, 옆유리건, 혹은 사이드 미러건, 뭐 어떤 것이건 간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도 바람 소리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아, 예, 통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하다. 춥다 했더니 제가 통풍 시트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타더라도 이 차를 운전을 했을 때는 와, 차 부드럽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승차감 좋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이게 뭐 S클래스의 그런 럭셔리함과 그런 묵직한 주행감과는 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드러운 특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 차가 고급차는 이래야지, 이 주행 성능이 중요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독일 풀사이즈 세단들을 좋아하시죠. 완성도만 놓고 보면 독일 차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성도 놓치지 않고, 그다음 안락감도 놓치지 않고, 뭐 승차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정말 편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편하다, 조용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렉서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기들이 개척한 이 부드러운, 이 극단적인 부드러움, 이런 부분은 이 렉서스만의 능력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만의 브랜드 성향이 아닌가, 색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도 좀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서, 조용한 차 찾아, 부드러운 차 찾아, 그럼 도요타하고 렉서스지. 차의 주행 성능 BMW지. 차는 무조건 끝판왕은 메르세데스지. 이런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을 찾기를 바랍니다. 추운 북미에서는 스바루지, 혹은 포드 픽업이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약 500m 전방에 시속 80km. 오랜만에 이제 LS를 타보니까 약 300m 개인적으로 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이 타겟팅과 포지셔닝, 이건 정확하게는 포지셔닝의 영역은 아니죠. 포지셔닝은 럭셔리 풀사이즈 세단인 거고, 타겟팅을 잘한 것 같아요. 타겟팅을 부드럽고 조용한 차를 찾는 사람, 주행성 이런 거 관심 없고 부드럽고 조용한 차, 안락하게 타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층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차를 젊은 피가 끓는 사람들이 스포츠 드라이브를 위해서 사는 차는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행성을 양보하고 극단적인 편안함을 추구했다, 이런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후발주자로서는 다 모든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는 아주 대중적인 차니까 아주 가격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혹은 그런 점에서 현대는 10년 워런티라고 하는 아주 승부수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좋은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를 만드는 이 차의 이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그 타겟팅도 잘 해서 잘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뭐 못하는 것까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그것을 더 무기로 삼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차를 제치고 도요타를 제치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 판매 1위까지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무튼 이 차는 13년식 이 후기형, 그쵸, 이거 후기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후기형 이 LS460은 이런 극단적인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차고, 뭐 꼭 일본 차 뭐 구매하라는 말씀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를 선택하신 고객님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뭐 일본 차라서 뭐 하고 말고 뭐 그거는 저의 직업적 윤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본 차라서 뭐 후기를 안 올리고 숨기고 뭐 그런 거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님이 결정한 그 의견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본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승화시켜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차를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제조사츠, 즉 좁게 보면 우리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좀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니즈라고 하죠. 이제는 그런 고객 니즈를 발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고객 수준에 따라오는, 혹은 그 고객 수준을 앞서가는 그런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오너 혹은 자동차 문화의 그런 구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기질들이 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저는 차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가진 자동차를 우리가 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가 떨어지네요. 여기는 지금 창원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진해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100km 살짝 올렸다가 지금 속도를 다시 80km, 제한 속도는 80km로 낮춰봤는데, 아까 제가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고속 주행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9만 킬로 된 차가 이런 컨디션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일본 차가 좋다, 렉서스가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운행 환경에서 어떻게 운행되었는가, 어떠한 운전 스타일로 이 차를 다루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 많은 차들 중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내용이 좋은 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많다고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차를 고를 때는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한번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차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제약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까운 그 지역의 이런 매몰들 위주로 좀 주행거리 많은 차들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정말 주행의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차를 타는 이 맛깔스러움은 약 300m 전방에서 이런 부드러운 감각 혹은 이런 만족스러운 이런 감각을 느끼고 음질 좋은 오디오를 듣고 잠시 후 이렇게 기분 좋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 차는 이제 약간 컴포트 세단이니까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만족을 느낀다면 뭐 스포츠 모델들은 운전 재미에서 다이나믹한 운전 재미에서 느낄 테고 고출력 차량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등을 떠미는 이런 출력에서 만족감을 느낄 테고 다 각자의 취향과 어떤 재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넓고 좋은 차는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차가 다 좋아요. 저는 어떤 차를 타도 다 좋습니다. 그게 저의 문제죠. 확실히 이제 코너링 성능은 좋지 못해요. 코너링 성능 이 차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는 이 8기통의 엔진 질감은 뭔가 으르렁거리는 이런 특유의 이제 V8 감성이 아니고 약간 모터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음색입니다. 굉장히 소리를 죽여 놓았고 정말 모터 소리 같아요. 엥 하는 그 정도 소리와 질감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간 벤츠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벤츠는 약간 핸들로도 약간의 진동은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회전을 높이면 이 엔진의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마산입니다. 창원시의 이제 마산이고 고객님 계신 곳은 이제 1km 남짓 남았습니다. 여기 예전에 트위지 타고 왔을 때 이쪽으로 왔던 기억이 나네. 아무튼 비 오는 날 또 고객님 덕분에 또 좋은 차를 또 맛보게 되어서 대리만족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차 구입 축하드리고 또 굉장히 고객님께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 상태가 훨씬 좋았고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좀 거래를 통해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좀 약 300m 전방 재밌고 도움되는 속도 위반 단속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 잘 전해드리고 우산도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우산 갖고 왔으니까 안전하게 집으로 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네, 여기는 창원의 창원 통합터미널 맞은편입니다. 고객님께서 인근까지 태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까지 태워주시고 차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만족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다들 난립니다. 모두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모두 이 상황이 잦아들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